저는 김태수입니다. 올해 48살이죠. 벌써 20년째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게 베테랑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3층 골조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젊은 작업자들이 철근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크레인에서 철근 다발을 내리는데 고정 로프가 느슨해 보였습니다. 잠깐, 거기 멈춰.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굵은 철근 하나가 로프에서 빠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막 입사한 신입 직원이 서 있었죠. 머리가 하얘지면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순간적으로 달려가서 그 친구를 밀어냈습니다. 철근은 제 바로 옆으로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에 금이 갔습니다. 만약 사람을 맞췄다면 정말 큰일이었을 거예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주변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이상했어요. 그 친구를 밀어낼 때 무리한 자세로 힘을 줬나 봅니다. 허리 한쪽이 찌릿찌릿하면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병원 가셔야겠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요. 부하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직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싫거든요. 나 아직 괜찮아. 이 정도로 넘어갈 김태수가 아니지. 허세를 부리며 웃어봤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직원들 앞에서는 최대한 정상인 척 연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왔어요? 오늘 좀 늦었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 윤정이 나왔습니다. 45살인 윤정은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날씬하고 예뻤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왜 이래? 윤정이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참고 있던 통증이 얼굴에 드러났나 봐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허리 아픈 거죠? 윤정은 제 거짓말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아내니까 제 표정만 봐도 다 아는 거겠죠. 저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제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윤정의 말에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 말이에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놔두면 더 심해질 거예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싫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무리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구리를 대고 누우면 아프고 반대쪽으로 누워도 아팠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병원에 갔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윤정이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딱 튕겼어요. 아, 맞다. 서현이가 있네. 서현이가 누구야? 대학 동창인데 지금 재활치료 클리닉 운영하고 있어요. 물리치료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윤정이 설명하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몇 번 이야기 들어본 친구였어요. 대학 때 공부 잘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의료계 쪽으로 간 거였군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와? 여보, 허리 때문이에요.
서연이한테 물어보면 좋은 병원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내 친구한테 가서 치료받는다는 게 왠지 불편했어요. 괜히 신세 지는 것 같고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니야, 그냥 다른 병원 가자. 왜요? 서연이 진짜 실력 좋다고 소문났는데 대학병원에서 오래 일하다가 독립한 거라고 했어요. 윤정이 계속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현장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순간적으로 허리를 비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진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어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윤정이 제 모습을 보고는 바로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나야. 미안한데 우리 남편이 허리를 다쳤거든. 좀 봐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들리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의사다운 목소리였어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면 클리닉으로 와봐. 주소 보내줄게. 결국 다음날 아침 저는 윤정이의 손에 이끌려 서연이의 클리닉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소를 보니까 강남 쪽 깔끔한 오피스텔 건물 안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시설이 좋았어요. 리셉션부터 시작해서 대기실, 치료실까지 모든 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접수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둘러보니까 환자들도 제법 있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허리나 목, 어깨 통증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본 얼굴이었는데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아, 이분이 서연이구나. 윤정이 대학 동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래치고는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했어요. 뭔가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정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서연이는 전문의답게 차근차근 증상을 물어봤습니다. 어떨 때 아픈지, 어떤 자세에서 더 아픈지, 다리 저림은 없는지 등등. 질문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진료실로 들어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보라고 하고, 다리를 들어보라고 하고, 이런저런 동작을 시켜봤어요. 서연이는 제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육과 인대에 염증이 생긴 정도인 것 같은데 물리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셔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정이 남편이니까 잘 봐드릴게요. 서연이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윤정이가 좋은 친구를 소개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철저하게 의사의 모습으로 저를 대했어요. 물리치료사와 함께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온찜질을 하고 전기치료를 받고 마지막에는 마사지까지 받았어요. 1시간 반 정도 치료를 받고 나니까 정말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을 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은 달랐어요. 집에서 파스 붙이고 참고 있던 게 바보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윤정이한테도 잘 됐다고 전해주세요. 형부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윤정이가 워낙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마치 제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서연이의 제안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내 친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이틀 후 2번째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첫 번째와 똑같은 과정이었는데도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사지를 받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제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있었는데 손길이 예전보다 더 세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더 오래,
더 깊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뭉쳐있네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나 봐요. 서연이가 제 어깨 뒤쪽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그 부분이 아팠는데 서연이의 손길이 닿으니까 시원했어요. 현장 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죠. 형부 같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책임감은 무겁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서연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게 요즘 제 고민이었거든요. 예전처럼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책임은 그대로라서 힘들었어요. 맞아요.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특히 남자분들은. 서연이의 손이 제 목 뒤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을 마사지하니까 정말 시원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묘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치료 과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첫 번째 왔을 때는 물리치료사가 대부분 해줬는데 오늘은 서연이가 직접 하는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가 끝나고 서연이가 말했을 때 저는 왠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이 좋아져서 기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이의 손길, 목소리, 표정까지. 분명히 전문적인 치료였는데도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어땠어요? 서연이 치료 어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정이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서연이 원래 손이 되게 좋아요. 대학 때부터 마사지 잘한다고 소문났거든요. 윤정이의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를 칭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에는 서연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던 미소, 세심했던 손길, 제 고민을 정확히 짚어준 말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치료받으러 간 건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단순한 치료일 뿐인 걸까요? 세 번째 치료를 받으러 간 날, 서연이가 평소보다 대화를 많이 걸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부는 현장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벌써 20년 됐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어때요? 서연이의 질문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게 요즘 제일 스트레스였거든요. 예전 같지 않죠. 체력도 딸리고 새로운 기술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런 게 제일 힘드시죠. 젊은 직원들 앞에서 자존심 상할 때 많으시죠? 서연이의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게 제 고민의 핵심이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젊은 직원들한테 무시당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나이 든 거 티내기 싫어서 무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몸 버리시는 거예요. 형부 같은 분은 경험으로 승부하셔야죠. 서연이가 제 등을 마사지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는데 서연이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이런 이야기 못해요. 윤정이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더 힘드시겠네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하니까 서연이의 손길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형부는 아직 젊어 보이세요. 나이 든 것처럼 안 보여요. 서연이의 말에 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자꾸만 늙었다는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서연이는 반대로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요? 요즘 거울 보면 확실히 늙은 것 같던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다운 매력이 있으세요. 윤정이가 부러워할 만해요. 서연이의 칭찬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한테도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이는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네요. 왜요? 윤정이가 칭찬 안 해줘요?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민감한 지점이 건드려진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오래되니까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죠. 그래서 더 외로우시겠어요.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서연이의 말이 정말 공감됐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준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외로움 말이에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서연이와의 대화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인지 몰랐어요. 집에 돌아가서 윤정이를 보니까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인데도 왠지 멀게 느껴졌어요. 윤정이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 어땠어요? 좋았어. 서연이가 정말 잘해주더라. 다행이네요. 서연이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윤정이의 대답은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라면 제 대답에서 다른 뭔가를 읽어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였어요. 경부, 죄송한데 내일 낮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요. 혹시 저녁 늦게 오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녁 늦게 간다는 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몇 시 정도요? 8시쯤 어떠세요? 직원들 퇴근하고 나서 조용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낮보다 저녁이 제게도 편했어요. 윤정이한테는 야근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녁 8시에 클리닉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에 왔을 때는 환자들도 많고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용했어요. 리셉션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기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명도 낮보다 훨씬 은은했어요. 뭔가 다른 공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부, 오셨군요. 서연이가 나타났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하얀 가운 대신 우아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예쁘게 정리하고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옷이 좀 달라 보이네요. 아,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형부 치료해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서연이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연이가 다른 사람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갔는데 여기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조명이 더 부드럽고 음악도 낮에 듣던 것과 다른 클래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서연이가 말하며 제 셔츠를 벗게 했습니다. 평소에도 받던 치료인데도 왠지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연이와 둘만 있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됐을 때 서연이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세심했습니다. 허리부터 시작해서 어깨, 목까지 천천히 마사지해 주는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많이 뭉쳐있네요.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신가 봐요. 서연이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속삭이듯이 말하는 게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요. 형부 같은 분이 이렇게 혼자 견디고 계시니까 안쓰러워요. 서연이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치료라기보다는 위로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지가 정말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이런 이야기 못 하시죠? 남편이니까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서연이의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정말 그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말이에요. 맞아요. 누구한테도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하지만 가끔은 약해져도 괜찮아요. 그럴 때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서연이의 손길이 제 목 뒤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데 정말 시원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형부는 정말 멋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그런가요? 네. 윤정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남편 만나서. 서연이의 칭찬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인정을 받아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계속해서 제 몸 곳곳을 마사지해 줬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훨씬 세심하게 말이에요. 형부,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형부 같은 분을 도울 수 있어서. 그 순간 서연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서연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서연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한 남자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후회하세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보다는 오히려 뭔가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형부를 만나서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묘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서연이의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물론 모두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윤정이한테는 야근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라는 핑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저와 서연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이가 된 거죠. 오늘은 어떠세요? 현장에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서연이는 항상 제 하루 일과를 묻곤 했습니다. 누군가 제 일상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기분인 줄 몰랐어요. 젊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좀 힘들었어요. 형부 같은 베테랑한테 왜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서연이는 항상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집에서 윤정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도 나이 생각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서연이는 달랐어요. 형부는 아직 젊어 보이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물론이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더 젊어 보이실 때가 있어요. 서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회복시켜줬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은밀해졌습니다. 서연이는 클리닉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조심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맞나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형부가 싫으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서로 원하는 일이니까. 서연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 모두 이 관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모습보다 한 남자로서의 모습에 더 빠져들었어요. 서연이 앞에서는 약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발판이 미끄러워서.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서연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제 안전을 걱정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조심하라는 말 정도였는데 서연이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가 다치면 저도 슬플 거예요. 왜요? 그냥요. 형부가 소중하니까. 서연이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소중하다는 말을 들어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이런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은 현재가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현장에서도 예전보다 자신감 있게 일했습니다. 젊은 직원들한테도 당당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뭔가 제 안에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정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서연이랑 같이 식사하면 어때요? 갑자기 왜? 서연이가 형부 치료해준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고마운 마음에 한번 제대로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윤정이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이와 윤정이가 함께 있는 자리라니 상상만 해도 불편했어요.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왜요? 서연이도 좋다고 했는데. 서연이가 뭐라고 했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형부랑 저랑 같이 있으면. 서연이의 말을 들으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저는 윤정이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거부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주말 저녁, 윤정이가 서연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뭘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 윤정이가 반갑게 서연이를 맞았습니다. 서연이는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역시 세심한 사람답게 준비를 잘해왔더라고요. 형부,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저에게 인사할 때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만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남편 치료해줘서. 윤정이가 서연이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아내가 친구한테 고마워하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차린 것 같았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다. 서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친구가 음식을 칭찬해주니까 뿌듯한 것 같았습니다. 형부는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서연이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서연이 덕분이에요. 윤정이가 대답했을 때 서연이와 제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연이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윤정이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형부 정말 성실하세요. 치료받으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남편이 원래 그래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거든요. 윤정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 칭찬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그런 분이라서 더 믿음직스러워요. 서연이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윤정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지만요. 식사하는 동안 서연이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윤정이와 대학 시절 이야기도 하고 요즘 근황도 나눴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서연이는 결혼 안 해요? 윤정이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직접 묻기는 애매했거든요.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요즘은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쁘고 능력 있는데 금방 만날 거예요. 윤정이의 말에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형부 같은 분을 만나면 좋겠어요.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서연이의 말에 윤정이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운이 좋아서 이런 남편 만났어요. 윤정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아내는 저를 믿고 있는데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를 보니까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서연이가 좋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윤정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역시 친구라서 믿음직해요. 윤정이의 말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이가 돌아와서 얼마 후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윤정이가 안쪽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서연이가
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집에 들어와서 혼자 쪽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쪽지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부, 오늘 밤에도 시간 괜찮죠?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와 서연이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했는데 이제 서연이는 저에게 또 다른 만남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런 관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서연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보, 뭐 해요? 윤정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덕분에 형부 허리도 좋아졌고 윤정이는 여전히 서연이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남편을 잘 치료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래, 고마운 사람이지.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고마움이 단순한 치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치료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고 윤정이의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서연이를 만날 핑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네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것 같아. 좀 더 받아봐야겠어. 그래도 너무 오래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서연이한테 미안하잖아요. 윤정이는 친구에게 폐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치료를 계속 받고 싶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서연이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잠든 윤정이를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아내인데 요즘은 왠지 멀게 느껴졌어요. 서연이와 비교하게 되는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윤정이는 저를 남편으로만 봤어요.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남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로만 말이에요. 하지만 서연이는 저를 한 남자로 봐줬습니다. 그 차이가 점점 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서연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식사할 때 보여준 자연스러운 모습, 아무렇지도 않게 건넨 쪽지, 그리고 지금도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서연이 말이에요. 결국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이한테 답장을 보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까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연이를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메시지 창에 글을 쓰다가 지우고 또 쓰다가 지우고 답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남편으로, 아버지로,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연이가 있어요. 저를 한 남자로 봐주는 서연이, 제 자존심을 살려주는 서연이가 말이에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대로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보니까 서연이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직 답장을 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서연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윤정이를 마지막으로 보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었어요.